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 삼성전자, 인도 통신장비 공장 철회, 건립 없던 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도 노이다 공장의 준공을 통해서 중소형 OLED 패널 사업 강화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LCD 라인을 전체 다 팔아버렸어요. 어디에 팔았냐? CSOT, 차이나스타에 팔았습니다. 이 차이나스타에서 매각을 하고 인도 우타르프레데시주 노이다에 중소형 OLED 생산 거점으로 공장을 마련하는 계획이 지금 착실하게 진행 중이죠. 이를 위하여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9년 노이다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난해 초부터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라인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는 공장을 완공을 했으며 올해 2021년 4월에는 일부 패널을 생산,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 생산이에요. 예비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예비 생산이 없으면 안 돼요. 예비 생산을 일단 하고 성공을 한 다음에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예비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최근 노이다 공장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를 했고 드디어 준공이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도 이코노믹 타임즈에 의하면 지난 20일, 6월 20일이죠. 6월 20일 강켄 서남아시아 총괄은 요기 아디타 아나트 우타르 프레타시주 총리를 만나서 노이다 디스플레이 공장 준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일날 공장 준공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노이다 공장의 생산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장은 인도 스마트폰 공략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이거는 이미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중소형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만드는데 중저가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만드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닌 중국의 BOE 패널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 이는 단독으로 공급을 했었던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지금 일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인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가격 좀 낮춰봐. 가격 좀 낮춰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전체 물량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일부 물량은 어차피 외부에서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격을 낮추어서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특별히 인도와 같은 경우는 왜 단가가 낮아져야 되냐면 생활 수준이 낮아요.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가의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특별히 인도는 13억 명에 달하는 지금 인구로 막대한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단지 4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 높은 시장, 여기 보면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문제점,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최정상급을 달리지만 중소형 OLED 쪽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낮아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이번 인도 OLED 생산 라인의 준공, 이 준공은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소형 OLED 패널 사업을 더욱 강화를 위해서 이 인도 공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기존 LCD 생산 라인을 지금 중소형 OLED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국에서의 그 생산 라인도 조금 셧다운 시켰어요. 물론 전부 다 셧다운 시킨 건 아니고 대형 OLED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년까지는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중소형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셧다운 시켰거든요. 그래서 기존 LCD 생산 라인을 중소형 OLED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생각보다 거세다 라고 하면서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떤 영향을 하느냐? 중소형 OLED의 생산력 확대를 통해서 이 물량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독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내외 생산 거점에서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등에 탑재가 되는 중소형 OLED 패널은 IT 기기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 태블릿 부분이요. 태블릿 부분에 성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태블릿의 2대 강자, 애플, 삼성. 그런데 삼성의 태블릿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형 OLED 패널이 IT 기기의 주요 큰 성장이 이루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배경, LCD 패널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OLED 생산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가장 큰 이유, LCD 패널의 가격 상승,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 규모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옴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0년에 241억 달러, 약 27조 2960억 원, 2022년에는 325억 달러, 약 36조 8095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363억 달러, 약 41조 1133억 달러로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성장 일로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성장이 안 되는 해가 없습니다. 쭉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지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성장 속도 여기도 성장하고 있죠. 여기도 성장하고 있죠. 여기도 성장하고 있어요. 2020년뿐만 아니라 2022년, 2024년까지 지금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넘어가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뒤쫓아옴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중국은 BOE죠. 안타까운 이름 BOE,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하이디스가 BOE로 넘어간 다음에 이 BOE가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E를 필두로 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은 사실상 독점해온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점유율 지금 보시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과 같은 경우는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77%, 3%포인트가 하락이 됐고 2022년에는 12%포인트가 낮아진 65%로 아주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80% 괜찮았고 77% 그런 대로 괜찮은데 2022년 수직 낙하 이렇게까지 지금 돼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속적인 점유율 감소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해법이 뭘까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해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해법으로 OLED 패널 생산량 증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6년 말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 7-1 라인을 OLED 패널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서 현재 가동을 멈춘 7-2 라인을 철거하고 6세대의 초소형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BOE와 같은 경우도 6세대 초소형 OLED 패널 생산 라인이 벌써 3개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생산 라인 구축으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이 월 20만 장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수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BOE의 생산 총 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도 공장의 준공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공장에서도 OLED 라인 전환을 추진을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 OLED 생산 라인을 증설을 통해서 중소형 OLED예요. 중소형 OLED의 패러다임을 여전히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통신장비 공장 건립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 인도 통신공장 건립을 철회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의 통신공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철회를 했죠. 이는 추가 수주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6월 16일 열린 인도 통신부와의 화상회의에서
통신장비 사업 관련 생산 연계 인텐시브 PLI 제도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금 전달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삼성전자는 통신장비에 대한 공장을 인도에 세우기로 했어요. 가장 큰 이유, 지금 인도 시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이와 관련해서 인도에서 단 한 명의 통신장비 고객, 지오만 있고 이미 수입 관세가 없는 등 많은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도의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향후 추가 투자 기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통신부에 밝혔다라고 하죠. 자,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면 현재는 만들 수 없지만 미래에서는 만들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 고객사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언급한 PLI 제도, 이것은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인도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인도 현지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인텐시브,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텐시브,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이것은 다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은 인도에서 통신 공장 건립을 철회하느냐예요. 현재 인도에서 삼성전자 통신 장비 고객은 릴라이언스 지오가 유일합니다. 3대 회사가 있지만 세 회사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릴라이언스 지오에 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하는 물량과 같은 경우는 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특히 PLI는 신공장 설립에 따른 지원금보다는 관세 면제 등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데 이 신공장 설립과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큰데 한국,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와 FTA를 체결을 했어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렇기 때문에 인도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을 할 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돈이 투입이 되고 돈에 대한 이 이득이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서 인도로 수입하는 통신 장비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인도 우타프라데시 주의 노이다 공장에 4G, 5G 통신 장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PLI도 신청할 계획이었죠. 구매자인 릴라이언스 지오가 5G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서 현지 생산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릴라이언스 지오입니다. 왜 릴라이언스 지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릴라이언스 지오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4G LTE 네트워크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예요.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는 노키아나 에릭슨의 제품을 받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제품도 받지 않아요. 오로지 삼성전자의 제품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단가의 삼성전자의 제품이 지금 인도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G 장비까지 수주를 노리고 있는 중요한 업체이죠. 이번 5G 장비 분야에서도 가상 승인, 예비 승인이 났었는데 6개월간 사용을 해라. 이것도 삼성전자만 들어갔어요. 릴라이언스 지오와 같은 경우는 삼성을 파트너로 해서 무모한 투자를 감행을 해서 인도 이동통신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왜 얼마나 무모하게 투자를 했냐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아요. 인도 이동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에요. 여기 보시는 노란색 선 있죠? 여기 중간에 나온 거. 이것이 지금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동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인데 2017년 봐요. 0%예요. 거의 존재감이 미미했답니다. 2018년 올라오면서 증가를 하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자체가 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선순환이 생기고 그리고
지원사들이 생깁니다. 페이스북 같은 이런 지원사들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릴라이언스 지오가 4G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지금 2016년. 보세요. 4G에 이전에 전혀 통신 장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4G로도 발을 늦게 들였습니다. 언제? 2016년도에 발을 들였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19년 4G 부분에서 1위 기업이 되었고 지금은 매출 점유율 40% 이르는 압도적인 기업이 됩니다. 아까 그림을 보셨다시피 도표를 보셨다시피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셨다시피 지금 거의 2019년도까지만 해도 2019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2위 업체까지 지금 올라왔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졌죠. 떨어진 것은 어디냐면 보다폰 아이디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르티 에어텔은 그 점유율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있었던 26%가 이제 흡수 통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져요. 즉 4년 만에 0%에서 지금 40%를 만드는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어서 수용했다가 이제는 결국은 철회한 것이죠. 지금 현재 이번에 앱이 타당성 그리고 그것을 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보다폰이나 에어텔이나 이런 회사 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쪽으로 만약 들어가고 아니면 지오 자체가 점유율이 한 70%, 80%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 있죠. 이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신장비 시장으로의 인도의 가치를 한번 보면 조금 다르죠. 인도는 세계 최대 통신 시장 중에 하나죠.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덩어리 자치로 보면 유럽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도의 인구는 얼마요? 13억. 중국의 인구는 세계 1위. 몇 년 후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도 산하 제한을 이번에 풀었죠. 조금. 인도통신부는 지난달 5월 달에 릴라이언스 지오, 바라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등 자국 이통사에게 6개월간 진행하는 5G 시범 사업 진행을 승인을 합니다. 여기서 보는 회사 릴라이언스 지오, 바라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 장비 제조사 명단은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지오예요.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바라티 에어텔과 보다폰에 들어가요. 에릭슨, 노키아. 그런데 화웨이나 화웨이 아웃, ZT 아웃, 중국 기업 업체 명단이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 5G 시범 사업 진행의 포함은 거의 5G 본 사업으로 진행을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릴라이언스 지오의 단독 공급자로 이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G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를 맛본 릴라이언스 지오의 다음 행보가 어쩔지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인도란 무엇인가? 인도는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데 2019년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현지에 서남아 총괄과 판매 법인을 비롯해서 노이다, 첸나이 등 TV와 생활가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법인 2곳, 그리고 R&D 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인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죠. 노이다 공장은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기지 중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출 만한 공장을 가지고 있죠. 이곳에서는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베트남을 넘어서는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용 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노이다 공장에 삼성 디스플레이 노이다 공장에서 이제부터 양산이 시작이 된다. 중소형 OLED가. 두 번째 내용,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공장이 없던 것으로 하고 향후 추이를 보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